문영도 회장도 안 오시고. 뭐?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체성 문제를 자꾸 생각해서 선생님 감기 걸리셨구나. 정경이한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추운 데들 와가지고 그런 말 듣기도 좀 그러겠지만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이렇게 혼자 작업을 하고 또 하는데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것이 또 값진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옛날에 그 살던 때하고 또 우리가 동경에서 바라봤었을 때하고 지금 또 젊은이들 또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서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나쁘다 비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지 될 것이겠고 또 자기 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 또 옛날부터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러는데 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근로자가 성장이 됐어. 말이 그렇게 되는 건 좀 이상한데 사회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쭉 있었고 뭐 가깝게 조선시대 이런 데도 사회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있었었지만 그것이 사회가 꼭 예술로서 이렇게 승화돼서 하나의 독립된 그 예술로서 대접받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70년대 그러니까 우리 쭉 그것이 몇몇 유지가 됐었는데 70년대 후반에 그 경제가 올라감으로부터 우리 거 아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단이 활발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치 그런 것도 있었어. 이경혜 씨가 더 그런 걸 아마 잘 알 수가 있고 그러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좀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 주로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데 그 당시 그 제일 먼저 아마 그를 했던 사람이 내가 알기로 현대화랑이었었던 것 같아. 그 여자니 뭐 이쁘게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경혜처럼 생겼어. 좀 똑똑하고. 이뻐? 아 야무져요. 지금 죽었는지 모르겠, 살았는지 모르겠. 죽었냐 지금. 거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해가지고 그 전에 요 문화재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술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몰랐던 상태인데 그 현대 화랑을 처음에는 뭐 인사동에다 만들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출판문화 해가지고 옆으로 거기서 하면서 저 초대전 하고 여러 가지 그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청경제전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봤었어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화가가 좀 붐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투자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또 물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경제하고 이렇게 그때 처음에는 서야하고 이거가 그림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값이 비슷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서실 이런 거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서실을 많이 접하고 그때 값을 비슷하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좀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가 하는 거가 조금 분위기도 있고 좀 뭐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하기를 시작했어.
예.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멀리서 추운데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저 뭐 아무튼 그리고 아줌마들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글씨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올라갔던 거가 8대 산수아들이야. 8대가 보통 8대가라고 그래요. 뭐 있어 8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약 값이 그냥 뭐 촥 치솟기 시작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장품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이제 국전이 좀 붐이 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좀 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돼요. 그 저번에 그랬었죠. 북경 대학의 사회과가 2,500대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가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우리는 경제가 그때 막 이렇게 올라갈 상태지만 얘들은 폭발적으로 한다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거품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사람들도 좋고 그러니까 취미로 또는 애들 교육 그 정서 문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들 해서 서예 대회도 많아졌고 시오 대회도 많고 여러 가지 공모전도 많이 하면서 사회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붐이 일어나니까 각 건물마다 서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또 뭐라고 할까 그 공모전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되면서 좀 비정상적인 걸로다가 많이 발전됐죠. 그랬던 것이 지금 우리가 그 IMF 이후 또 요새 경제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거가 이거야. 피아노, 서예 뭐 이런 거. 영어 수학 과외는 절대로 안 끊어. 오히려 그거는 더 투자를 할지언정 이거는 안 해요. 그렇다고 걔들이 영어 수학 잘하냐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마당에 지금 이제 더 이제 서술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그 침체하는 이런 상태에서 아마 글씨 쓰는 사람 여기 다 천대 작가도 다 있고 다 그러시지만 누구를 서예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그때 70년대 70년대 썼던 사람들은 지금 많지가 않고 대개들 보면 80년대 후반서부터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역들이야. 그럼 80년대 하고 나면 한 30년 지났겠죠. 그죠? 30년 지났으니까 그네들이 이미 지금 한갑진하고 그렇게 좀 그런 나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노쇠화 현상이 돼버렸죠. 그러면 그 밑에 배웠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밑에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불꽃이 서단에 불꽃이 지기 시작했는데 그 불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쳐다만 보고 있는 상태. 따라서 그 밑에 제자들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쳐다가 돼도 아니면 뭐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이해가 되겠어요? 그네들은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향수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다 노인네가 된 거지. 그 연로가 되고 저렇게 하고 나니까 서단의 주역이 바뀌었는데 그네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서실에 물론 전념했었지만 처음에는 서실을 전념하다가 다른 거 뭐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충 그 먹고 사는 거에 그 어떤 장치 같은 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서실로 뛰어드니까 거기서만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죠. 그리고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그것은 원래가 그 비정상으로 출발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또 자기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설사 거기서 해결되더라도 그에 대한 부작용은 따라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사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어떻게 권유해서 뭘 하자 이렇게 할 만큼 뭐가 좋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들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딱딱딱딱 누르나. 좋으신데 뭐 아무튼 흐름을 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원시반정이야. 원래대로 처음 본래대로 들어가가지고 본래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본래의 의미를 살피고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뭘 더해가지고 예술 아니면 뭐 그냥 무슨 활성화 뭐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제 작금의 생각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 원래부터가 예술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분야 이런 걸로다가 크게 독립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발전되어 온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정이 돼요. 제가 그동안에 뭐 한 책 40여 권 이렇게 쓰는 가는 동안에 이게 이론으로서 정립이 됐어요. 또 다른 그 분야에서도 이 사회는 학문 분야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꼬를 터준 것만 해도 제가 그 했던 역할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 대중화에서 어떻게 살고 대중에서 사회에서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때 너무 큰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막 화려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그게 비정상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경주 그 동국대학에 그 교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던 제가 그 서예 지도 교수를 했는데 거기에 그또 그 서클의 지도 하는 선생님이 있어. 나랑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가 경주예요. 나보다는 나이가 우이지. 그러더니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리 잡고 잘 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경주에서는 작품을 팔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경주가 양반인데 작품을 여기서 판다는 거가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참은 그때 작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서울서 배우고 시험한테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저 보다가 그 동네는 동네 풍토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작품 정한다고 하면 맞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서울서 생활하다가 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그런 거가 좀 아직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현상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나중에 정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라는 얘기야.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쭉 보고 등등 했었을 때 또 제가 그때 70년대 뭐 국전하고 저렇게 할 때도 그때도 무슨 작품 판매 이런 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 8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이제 서실이 많이 생겨지고 하면서 국전이라는 거가 이렇게 국전이 없어진 거지. 쉽게 말해서 국전이 없어지고 이제 민전으로 가면서 많은 이렇게 문화가 개방이 되고 국전이 조금 그 민전 그 입선이 조금 손쉽게 되면인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부작용이 생겨나면서부터 작품이라는 그런 게 자꾸만 부상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좋아서 산다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참 비정상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 할 일만 이렇게 여태까지 쭉 해오고 그랬었는데 비정상인 것은 언젠가는 정상으로 가요. 그것이 세월이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 저는 저 천안 이렇게 북면이라는 데 살았었는데 그 여름에 이렇게 어떤 때 홍수가 나고 그럴 때 보면은 그 대개들 이렇게 논 이렇게 닦아가지고 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뭐 물길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물이 홍수가 나면은 원래 길로 가. 그럼 논 다 없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오래 산 사람들. 저게 원래 물길이라고. 그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은 언젠가는 그 정상적으로 가져져. 그럼 그 정상이 뭔가 알아서 했을 때 나는 사회는 진짜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회를 취미로 하는 사람만이 사회가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회를 서실에서 운영을 하고 말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난 절대로 안 믿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난 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수입은 다른 데서 창출하고 사회를 취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거기에 학양이 받쳐주면은 그 사람은 더 빛나는 사회가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무엇을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전 저 65세야.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10년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나간 세월 보면은 잠시잖아 10년이. 그치? 그렇잖아. 말만 10년이지. 지금 아마 여러분 짧게 이렇게 대충 봐도 아마 나랑 같이 10년 이상 만났을 것 같은데 그동안 거의 내가 하는 일을 봤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앞으로도 제가 그 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지. 싼 거 그거를 떠나서 나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럼 내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그게 기계처럼 그게 달콤하고 재밌어서 그게 하겠습니까? 나도 싫어. 나도 이쪽 일양품 속에서 재롱 떨고 그러고 싶지. 나도 그렇게 축구 막 이러는데 나 이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외대 같은 문제들 좀 처음에 그런 거가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항상 이상과 현실과 실행 이것이 다르다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느껴졌어요. 이상은 다 좋아요. 그리고 현실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또 실행도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지 되느냐 이런 거가 참 어려워. 처음에 나온 것은 거기 이훈주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통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때 막년에 하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들은 제가 외대는 내가 항상 얘기해줬었죠. 거기 해서 15명이 그 박사학위를 받고 12명이 교수야. 내가 서예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서 만나요. 지금도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연말에 하다가 그 만나는 게 회의가 느껴집니다. 뭔가 좀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러겠죠. 이렇게 맨날 막년에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고 좀 그러기를
원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다 전공도 다르고 뭐 저기 하니까 우선 그 길은 다 뭐든지 다 길은 다 똑같거든요. 가는 길은 다 똑같아. 근데 그 어떤 길로 어떻게 그 가느냐가 이제 문제니까. 그래서 나보고 먼저 그 서해 이런 거 발제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면은 각자 토론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실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학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라기보다는 더 높은 사람들 있지. 그 중에 뭐 어떤 그 학생도 아니죠. 어떤 한 교수는 외대 총장 나가서 떨어졌지만 아무튼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 이러한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아까 저 이은주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뭐 인도에서 뭐 5년 뭐 독일에서 인도에서 7년 독일에서 5년 뭐 이렇게 학위를 2개씩이나 받고 그런 철학가야 또. 그래서 다 이런 사람이니까 학생이라고 보기는 뭐하죠. 처음에 만남이 그런 식으로 만났었지만 그러니까 이상은 이렇게 좋으나 나보고 좀 그렇게 와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게 만약 실행으로 옮겨졌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온다고 하다가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저가 된다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억지로 강요를 못하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아마 우리가 처음에 막년에 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참 아무튼 등등등등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10년의 겹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나도 그때 처음에 거기 작품 낸 사람한테 질타도 듣겠지. 뭐 우리 했는데 여기서까지 말도 없고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또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게 다르더라 하는 얘기라고요. 다 생각은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액션 안 취하면 거기서는 역시 뭐 강로구 지가 살랐지 무슨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돼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막상 이렇게 실행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런 거가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걷다가도 내가 이름을 그래서 2달이나 한 번 아니면 한 계절에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생각도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한국서학연구소 무슨 문화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오늘은 내가 발제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다음에는 뭐 철학에서 하고 또 영어 국번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1년을 이렇게 해서 한 3번만 돌아가도 서로 얘기가 다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상이고 현실이 하고 그렇지만 현실 이런 데에서 그것이 구속력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강요할 수 있는 것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오늘같이 간다고 그러면 다 와야지 정상일 수가 있잖아. 그 출품자 아니면 이런 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강요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가지가 나오겠지. 무심한 정도가 나오겠고 또 서로가 이제 선이 자꾸 멀어지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 오해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결국은 뭐 안 좋다는 얘기겠지. 이런 걸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이 요새 좀 많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또 그런 거를 또 저한테 주는 그런 시련의 계기인지 아니면 생각해볼 계기인지. 아까 많이들 안 오고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회는 제가 볼 때 문자가 없어지진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겠고 그 지속되는 과정에 부침은 항상 있어요. 부침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이백의 그 반사석이라는 시. 퇴계 선생이요? 아, 200이 아니라. 퇴계.
그건 이상하게 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류가 흘러갈 때, 그러니까 흙탕물이 흘러갈 때는 숨고 물이 찬찬히 좀 흘러갈 때는 좀 나온다. 아, 그러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막 이렇게 옆으로 쏠리고 뭐 하고 그러더라도 그 청고의 그 반타석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부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중국하고 우리는 또 지금 사드 문제로 조금 여러 가지 냉전이 있겠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계속 저희가 뻗어나갈 때는 그 금방 우리한테도 영향이 올 것이겠고 우리도 잠시는 또 이랬다가 또 금방 모여서 또 금방 또 뭐 하게 된다고. 그런 거에 뭐 대처 이런 것보다도 서해 번연의 의미를 그냥 안고 쭉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구름빛 날도 있고 햇볕 질 날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하는 일 계속 하는 것밖에 저는 다른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일 지금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태까지 아마 다른 것보다도 사회에서 종사한 일이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희로애락을 얻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건 제가 권유 사항입니다. 그렇죠. 뭐 고개 들어서 뭐 조금 뭐 얘기할 사람 있어요? 경에 내 말이 참 틀린 거 많지만 무서워서 내가 그래. 톡톡 쏘니까 해봐. 아유, 죄송합니다. 톡톡 써. 아 이제 싱그럽게 뭐 할 말 없어? 힘들어? 없대. 다행이야. 뭐 하기로 먼저 얘기하려고. 아니요, 저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외람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전시했던 사람 가족들 모의약해서 의무적으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래서 하는데 너무 적게 온 거에서 저는 실망인데 그리고 방금 뭐 짧은 시간 동안 들은 거 교수님 우리나라 서학이 이렇게 참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기타 등등 약간 조금 제가 조금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이 수학을 그런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계속 이끌어 나오시면서 애제자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저는 그 수학 연구소 주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시했던 걸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참여했던 그 수로도 저는 보람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전적으로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 아니면 경제적으로 올라가면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그걸 가지고 그건 뭐 얼마나 교수님 그동안 키워놨던 의제자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 하면 이제 아직 뭐 모든 것이 미비한 사람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참석함으로 해서 또 견문이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권유한다는 그런 교수님 지시보다는 강력한 어떤 그 의지가 교수님이 무슨 권유를 하시고 저자들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그 지난번에 그 도력을 저한테 달라는 분이 어떻게 많은지 그래 이제 진아 선생님한테도 제발 도력 한 분만이라 좀 구해달라고 저는 부천에 있는 소위 학원 원장님들하고 상대해서 모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력 한 번 구해달라고 제가 큰 뭐 백이 나 있는 사람 다 있는데 도력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도 교수님에 대한 관심, 교수님에 대한 어떤 그 수학 연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는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신다는 그런 것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하면은 뭐 작품이 모자라고 졸작이더라도 자꾸 하면 거듭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에 대한 발전이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건의였으니까 건의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 말 속에 지금 저 오정자 선생님 말씀도 저 다 상의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 여태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뭐 이렇게 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자성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선택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게 더 좋지. 내가 이렇게 뭘 하고 강요하고 그러면은 또 탓을 할 수도 있고 힘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잘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들 열심히 했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하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 방법을 다 생각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 내 생각이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이제 생업이 다르고 이걸 글씨를 써서 무슨 밥이 나오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가 강요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이지만 그런 것이 좀 좋은 양질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비유해서 말한 것 뿐입니다. 아마 저번에 그 한거가 무슨 뭐가 왔더라고. 그거 한 번만 드릴게요. 잠깐 교수님 그 준비하는 폼을 타서 제가 이 행사 요번에 전번에 이제 이런 거 실천전에 이어서 그대로 하자고 해서 메일을 31명한테 보냈어요. 근데 지금 뭐 참석하시는 외에 금요일이고 각자 일이 있으시니까 못 오시겠다고 일부러 다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신 분이 홍무기 선생님, 권영순, 김양선, 유기선, 김혜연, 박영미, 권원영, 장영남, 양용주, 김성훈, 하영택, 유영건, 허혜정, 주희경 선생님 이렇게 14분은 저한테 위임을 하셨어요.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후에 또 연락 주시면 그때는 기회가 되면은 참석을 하겠다라는 저한테 다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1명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참석 외에 지금 이분들은 일일이 답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실천전에 그대로 이어서 지금 이분들은 그 외에는 3번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답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도 전화를 드리지 않았고 3분의 2가 다 참석했다는 네. 얘기예요. 참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이 선생님 주신 이것도 전부 메일로 보내드렸고 참석하신 이 문자를 주신 분들이나 전화를 주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렸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다들 하셨습니다. 쓰셨어요? 오셨어요? 저 아들이 그거 만든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